그리고 지난 16년간을 제가 쭉 돌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코치님도 경력 단절에 대한 이슈가 있으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난임이었는데 임신을 시도를 하는데 안 생기니까 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싶어서 일을 줄였고, 그래서 2년을 거의 이제 꼬박 쉬었고요. 출산 전까지. 출산하고 나서는 저는 그때 어떤 신념을 가졌었냐면 세 돌까지는 내가 끼고 있을 거야. 막 내가 딱 웃고 있을 거야. 막 애착 그때 막 엄청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그냥 종일 진짜 아이랑 있었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전 진짜 일 중독자인데 계속 아이랑 있었고,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게 3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0개월을 제가 다 가정보육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36개월을 못 채웠어 이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몸이 근질근질한 걸 느끼기 시작한 게 이제 15개월 때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육아도 좀 익숙해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바빴어요. 애 키우니까 되게 바빠요. 그래서 뭐 경력 단절이고 막 심심하고 막 두렵고 이런 거 느낄 셈도 없었는데 15개월 될 때부터 제가 조금 뭔가 근질근질하니까 이제 엄마들 모임에도 나가보고, 제가 엄마들 모아서 라이프 코칭도 해보고, 또 제 직업을 들으니까 강의도 해달라고 그래서 미니 강의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생산적인 데 쓰고 싶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네. 그때를 돌아보면 되게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기에 뭔가 대화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완전히 쌓아야지. 그래서 강의 프로그램을 딱 완성해놔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없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 막 읽고 새벽에 기껏 일어나가지고 졸면서 1년 동안의 그 라이프 코칭이 끝나고 2년 차를 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대화법 수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진짜 한 회당 10만 원씩 받고 그때 갔었어요. 제 애도 데리고. 제 애도 데리고 그 엄마들도 애 데리고 완전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쭉 이어지면서 제가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블로그에 제가 기록을 하지만 어쨌든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의 육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그때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은 거를 컬럼으로 막 좀 나름 형태를 갖춰 썼더니 네. 글을 이렇게 요청 주시는 잡지사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이게 그냥 뜨문뜨문이었고, 아이가 2돌, 3돌 요때쯤 사이에 나도 이제 이 아이 어린이집에 곧 보낼 텐데 어떻게 내 일을 다시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내가 어디에 그러면 좀 제안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강의 경험을 일단 좀 쌓아야겠다. 네. 그래서 내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강의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제안서를 제가 처음 한번 만들어 봤고, 그것을 제가 그 알고 있는 산부인과 네. 에 보냈어요. 네.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내가 이런 걸 해놨다니 막 이러면서 벅차가지고 이렇게 우편물을 붙이고 그랬는데 두근두근하죠. 이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그쪽에서 하자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집이 인원이 되게 안 됐고 비용도 없이 하는 건데도 모집이 너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강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강의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가서 막 식은땀 흘리고 오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강의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좀 연장선상에서 쭉 하던 강의를 하는 것과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부대끼면서 막 현장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러던 중에 하는 것과 혼자 집에서 애 보다가 나가서 다시 강의를 뛰는 거는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부담감이 크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두려움이 큰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심리상담까지 받았어요. 이 이슈 때문에. 이 이슈로. 제가 강의를 다시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의가 너무 두려워요. 지금 늘 강의 다니시잖아요. 거의 매일을. 네, 그 심리상담도 받고 그랬어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책 나오고 나서도 진짜 몇 달은 굉장히 막 망치고 온 날도 막 있었고, 그리고 막 자괴감 들고, 하여튼 매번 두려웠어요. 매번 두려웠어요. 사실 강의는 매번 긴장돼요. 매일 가도. 근데 이제 뭐 예전처럼 막 식은땀 흘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막 제가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아씨 망친 것 같은데 싶은 생각 드는 순간부터 이제 그 뒤를 다 말아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이렇게 좀 쥐락펴락 이런 게 좀 됐고 그건 무조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일 좋아하던 여자가 일을 쉬면서 경력이 다시 이어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이런 걸 겪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강의를 좀 해보려고 심리상담까지 받았지만 역시나 계속 안 풀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책 쓰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20대부터도. 네. 그런데 아, 내가 지금은 써야겠구나. 나를 불러줄 데가 없으니까 네. 내가 나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다. 책이겠구나.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고 책 쓰기를 사실 그 전에 이미 몇 번 도전했었는데 네. 다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고를 그냥 제가 다 폐기해버린 적도 있었고 하다 그냥 원고 쓰는 것도 중간에 멈춘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책을 냈죠. 그 첫 책은 제가 2016년 1월부터 작업을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 5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6, 17, 2년 반이 걸린 거죠. 와,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2017년 제가 보니까 네이버 연재한 게 2017년 7월 정도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8년 12월에 나왔으니까 1년 반 정도가 걸리고 그래서 그 중에 한 1년 정도는 두 책을 동시에 작업을 한 거고 경력 단절을 저는 책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일이 끊긴 거를 일로 이겼네요. 그렇죠. 근데 일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내가 나를 알리고자. 그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이제 읽고 어쨌든 써보고. 저는 이 시점에서 되게 궁금한 게 코치님의 16년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도 되게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려울 때마다 문을 그렇게 이렇게 여셨어요? 이게 두렵다는 게 사람이 두려우면은 이제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문을 다 여셨거든요, 지금? 아니 제가 문을 연 것만 얘기해서 그래요. 많이 눌러 앉아 있었어요. 네, 많이 눌러 앉아 있었어요. 제일 제가 이제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몇 번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첫 책을 계약을 했어요. 대형 출판사랑. 네. 너무 감사했죠. 이제 계약서 사인하고 그러면 이제 수정 작업을 며칠까지 하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제가 둘째 임신인데 유산을 한 거예요. 근데 유산의 슬픔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좀 해봤더니 계약을 파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초보 저자 입장에서는 사실 출판사에서 순위가 밀리는 것도 되게 빈번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돈을 안 써줘요. 뭐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도 어쨌든 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인드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연락도 쭉 안 주다가 한 달 넘게 그때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물어봤더니 네. 원래 제가 맡고 있던 팀장이 아닌 다른 팀장이 막 왔고 그 팀장은 자기가 작업하던 책이 있어서 이 책은 저희 팀에서 못 맡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파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금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금은 달라. 나 못 돌려주겠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요. 거기랑 파기되고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브런치에 그 원고들을 다 옮겨줬고요. 또 근데 반응이 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글들을 또 출판문화진흥원인가? 거기에 또 다른 제목으로 또 그 문체 좀 바꿔가지고 또 원고해가지고 무슨 공모하고. 근데 둘 다 물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책에 맨 처음 관심을 가졌던 출판사에 다시 용기 내서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선 당연히 왜 다른 데랑 하기로 우리를 떠나놓고 이거 묻죠. 그래서 그간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출판사 사정으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여기랑 또 그래서 결국 다시 계약을 했는데 네. 근데 거기도 그게 2017년 5월인가 그렇거든요. 네. 최종 나온 게 2018년 5월이잖아요. 네. 또 1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이 책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두 권 다 쉽지 않았네요. 쉽지 않았죠. 그냥 뭐 되게 나이스하게 책 내실래요? 네. 책 내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럼요. 코치님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럼요. 이렇게 저희한테 온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책 내시는 분들이 다들 대단하신 거죠. 물론 쉽게 내는 분들도 정말 간혹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저자들은 이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그쵸, 책을 내죠. 하면서.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사실은 일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말씀만 들어봐도 육아에도 진짜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지금 둥이들 왔을 때 대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한 번도 안 낼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이들은 코치님을 어떤 시선으로 보나요? 첫째는 지금 12살이거든요. 첫째는 제가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엄나, 네. 네,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둥이들은 사실은 일하지 마 이런 얘기 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싫은 날 제가 엄마도 일하러 가고 아빠도 일하러 가고 너희들 봐줄 사람이 없어.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집에 놔두고 갈 수가 없어. 그럼 일하러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지방 강의 때문에 새벽에 나가면 못 보고 일어났는데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시간을 좀 같이 보내려고 진짜 그 일중독자가 그러니까요. 4시가 되면 그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켜가지고 끙 하면서 애들을 데리러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일 안 하고 아이와 온전한 시간을 보내시고 어디든 뭐 궁에라도 놀러 가고 공원에라도 놀러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하원하고 나면 같이 밥 해서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책 읽어주고 뭐 이런 어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지금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부부가 다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케어 하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일도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 시선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지금 막 아쉬워하고 이런 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엄마를 더 많이 좋아하고 아빠보다도. 시간 관리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걸 넘어서 어떻게 네.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도대체? 네네네. 제가 그걸 써왔어요. 네. 크게 저는 이제 2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보면 내 상태를 많이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건 되게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바쁘구나.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지쳐 있구나. 요즘 집안일에서 이런 게 조금 너무 미스가 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누수되는 부분, 그 다음에 좀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어떤 성찰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왔어요. 그걸 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었고 1년에 한 번 당연히 하고요. 성찰하는 그 질문 양식도 저는 정말 많이 만들어놔서 많이 배포를 해드렸어요. 네. 제가 하면서 좋으니까 매일 일기를 쓰는 편이에요. 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약간 단상들을 적는 거거나 아니면 제 감정을 위주로 좀 적는 거였다면 올해 들어서 제가 조금 하고 있는 것은 잘된 일을 좀 적어요. 긍정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그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 3 good things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3가지 잘된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일기 주제를 그걸로 잡아서 하는데 3가지 잘된 일과 그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작년 제가 이제 번아웃을 겪으면서 12월 말 그때쯤부터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부터 적어요.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로 전 적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어제 그랬었지. 그래 맞아. 그런 좋은 일이 있었지. 그래서 저는 되게 완벽주의자고 그리고 뭘 해도 성에 안 차는 사람이라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정말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돼요. 그게. 네. 그리고 제가 새벽 개장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그거를 미션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냥 다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내가 그것을 중에서 무엇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내 내면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3가지 좋은 걸 적다 보니까 내 안에 해석이 이런 해석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구나.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차곡차곡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것부터
때부터 보는 게 이제 완전히 좀 많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와. 자기 성찰은 보통 막 자기 비난이나 막 이런 쪽 되게 흘러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좀 찾는 거, 이게 두 번째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저 요즘에 한 달 정도 됐는데 새벽 기상은 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5시쯤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와, 공복이에요. 공복. 뭐 먹지도 않고 그냥 바로 운동. 새벽에 뭘 먹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 막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일찍 일어나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맞아, 막 주섬주섬 막 먹고 그랬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눈 뜨면 그냥 매트 펴고 20분 운동을 해요. 네.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욕 먹을 것 같아. 와, 새벽 운동. 네, 그래서 새벽에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조용하게 저만의 시간을 갖는데, 그때는 뭐, 그날 있을 강의 좀 이런 거 안 해요. 예, 네. 안 하고, 내 몸과 영혼을 채우는 그런 활동만 해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7시 반쯤에 깨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7시까지 저는 그걸 하고 이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이 깨어 나올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채워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충만할 때 아이를 너무너무 만나니까. 충만할 때. 초보 새벽 기상러일 때는 저도 막 내가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애가 일찍 깼어. 네. 오늘 새벽 망했니?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애들은 보통 7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조금 더 일찍 정말 기분 좋게 채워진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그게 하루의 에너지가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운동을 물론 저는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근데 네. 정말 운동이 너무 싫었었어요. 하다가 맨날 다치고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 오래 쉬고 그랬는데 완전 방향을 바꿔서 진짜 만만한 운동을 그냥 꾸준히 하자 이렇게 잡고 있고요. 딱 20분만 해요. 네. 근데 체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느껴지고 그래서 체력은 에너지 관리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체력 적어놔야겠어요. 체력. 네, 체력.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막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을 수가 그래서 이게 없어요. 선순환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마음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채워주는 시간도 갖고 몸을 단련시키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기 밑에서 저희가 올 때 뒤에서 가고 있었는데 효지님이 이제 둥이들과 가는데 원래는 보통 이제 제가 봤던 장면은 빨리 와! 막 이런 장면. 왜 혼자 가? 엄마 손 잡아야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자. 그래서 뭐지? 약간 이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가자? 뒤에서 오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자.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화코칭 책을 쓰실 수 있구나. 뭔가 다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에너지를 계속 관리를 하시네요. 에너지 관리해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강의 같은 거 갈 때 좀 네. 어려운 강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택시 타요. 뭐 이런 거 있죠. 에너지를 좀 아끼고 나를 내가 일단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충만한 상태로 내가 가려고. 난 택시 타는 여자야. 그리고 일부러 하이힐 신기도 해요. 일부러 더. 제가 하이힐 신으면 제가 더 이렇게 높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라 네. 그럴까? 내 어깨가 고추 세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쫄리는 강의 갈 때는 하이힐을 신고. 하이힐 같은 거 신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 긴 16년을 이렇게 버티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만약에 제가 난 16년 뒤에 저기에 가 있을 거야 하고 막 계속 달려왔다면 진짜 버티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고 싶은 방향이 있긴 했지만 거기로 저를 채찍질하면서 간다기보다는 좀 발견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코칭을 배우고 또 그거를 직업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 도전을 제가 이제 도장깨기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어찌어찌 왔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돌아보니까 16년이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뭐 20년, 15년, 20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은 애초에는 없었던 거죠. 그냥 코칭이 너무 좋고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게 도움이 되지? 이건 얼마를 비용을 받아야 되나? 나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있지? 또 그걸 하려면 나는 이 정도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 역량은 어떻게 키우지?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점을 내가 찍게 된 거지. 아니, 새 아이는 제가 계획해서 가졌나요? 그쵸. 시험관을 했는데 쌍둥이랴. 어떡해. 잘 키워야. 코터뷰 구독자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좀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그 목표가 안 될 때 되게 좌절이 되고 그 좌절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난 너무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어졌었어요. 내가 목표한 어떤 타겟이나 목표한 어떤 반응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인데 제가 그걸 통제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막 억지로 만들려고. 근데 지난 이제 번아웃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난 16년간을 제가 쭉 돌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문이 열리는 곳. 내가 막 안 열리는 문을 막 했어. 막 띵띵대면서. 문이 열리는 데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B2C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막 그 모객을 잘해보려고 제가 SNS 마케팅 배우고 사업 배우고 막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직원 채용하고 되게 작지만 가능성이 있었던 곳은 부모교육 시장이었어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너무 웃기죠? 잘 몰랐었어요. 뜨문뜨문 연락을 주시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를 찾아와 주시는 곳이었는데 물론 이게 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구독자분들께도 누군가 나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뭔가를 좀 알려달라. 이걸 좀 해달라라고 이미 존재하는 수요를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거기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강의를 한 달에 10건을 하고 싶은데 2건밖에 못 할 때 굉장히 무력감이 너무 심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 세상에 내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이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아직 때가 맞지 않은 거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글에 사실 그 내용을 썼었는데 네. 우리 그 반고우 아저씨가 생전에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렸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운이 없었던 거죠. 그 시대랑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도 재능이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운때가 안 맞는 것일 수 있고 나랑 그 시장이 아직 이렇게 조우하지 못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끈기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운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끈기는 근데 이 끈기를 막 그냥 무작정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내 주변을 좀 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뜻밖의 시장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코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ust a rainy Monday, sitting at our table. 2 cups and an empty chair. You'll be gone till Sunday, everything's unstable. I was unprepared.